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미국, 중국, 대만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처럼 중국을 강하게 푸시하면서 경제를 주저앉힐 거면 왜 과거에 중국을 키워놔서 이 사단을 만들었냐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주변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아가는 이제 국제정치 맥락을 모르니까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간단하게 그거 이제 설명하고 대만 관련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에 자유진영,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서 양분돼가지고 이제 대립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79년 하고 91년, 1991년 사이가 미국과 중국의 밀월기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왜 밀월기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냐?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동의 적이 있다. 공동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초패권 국가, 이 강대국을 향해서 부상하려고 이 어깨를 피는 중국 사이에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있다.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도 중국의 이 70년대 외교의 핵심은 이제 리엔메이 캉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과 연대해서 소련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국 70년대 외교의 중심축이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합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즉, 미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진국까지 다다르면은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미국 특유의 이제 이 행복 회로를 돌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결과물은 정반대로 미중 패권 전쟁의 시대가 전 세계에 도래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은 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둘씩 이제 독립을 했죠? 그죠? 하나둘씩 이제 독립을 하면서 소련이 어떻게 돼요? 고립되잖아요, 여러분. 소련이 고립된다. 이 와중에 반대로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중국은 미국 덕분에 미국의 손을 잡고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국력이 부강해지죠. 엄청난 여러분 진짜 경제 성장을 거둡니다. WTO 가입하면서 또 개도국 혜택을 이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여러분 정말 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중국이 하게 되죠. 예? 또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중국 특유의 정치적이나 경제적 실력과 또 어떤 그런 파워로 2010년에는 여러분 일본을 뛰어넘는 거죠. 일본을 뛰어넘는다. 일본을 뛰어넘어서 G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을 뛰어넘어서 세계 경제 2대 대국이 되었다. 세계 경제 2대 대국이 되었다. 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어떻게 여러분 유지를 합니까? GDP에 이제 상대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미국에서 적이라고 규정한 국가의 경제력이 미국 GDP의 65%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어떻게 돼요? 미국은 그때 손을 대는 거예요. 즉,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를 알면은 글로벌 정치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60%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미국 GDP의 60%를 넘으면 미국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게 말해서.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여러분 어떻게 성장했어요?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이 공산진영이 남하하는 것을 대항하기 위한 안보 파트너로 삼잖아요, 일본을. 그죠? 그리고 또한 또 어떤 측면에서 일본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합니까? 평화헌법이죠. 네. 평화헌법 덕분에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국력을 어디다가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성장이죠. 경제성장이죠. 이런 과정에서 또 미국이 일본을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미국이 중국을 밀어서 엄청난 경제 이 강대국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과거에도 미국이 일본 손을 잡고 일본을 강대국으로 밀어주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일본이요, 이거를 되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60년도, 70년도 때 여러분 일본 GDP가 여러분 평균 증가율이 16.9%였어요, 여러분. 몇 퍼센트요? 16.9%. 평균 경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 16.9%.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GNP 기준으로는 세계 2위예요. 그 당시에 이미. 네?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 엄청나게 돈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달러가 많다라는 거지. 외환 보유고가 많다라는 거지. 외환 보유고에 돈이 넉넉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의 중국처럼. 네? 그걸로 여러분 뭐합니까? 그 많은 외환 보유고로 뭐를 해요? 미국 국채를 사죠. 여러분 미국 국채를 사죠. 네? 여러분 79년 80년도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하나가 또 있죠. 제2차 오일 쇼크죠. 2차 오일 쇼크. 네? 이게 이제 발생하면서 여러분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요. 네? 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까 어떻게 돼? 통화가 팽창이 돼버립니다. 통화 팽창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또 높은 이자율로 통화가 팽창되니까 높은 이자율로 해가지고 해외 자산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몰리는 거야. 미국으로. 네, 이런 일련의 이제 흐름들을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미국으로 또 몰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달러 환율. 네? 달러 환율이 상승하죠? 네? 달러 환율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기업들 수출 어떻게 돼요? 수출이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무역 적자 발생.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일본이 한창 잘 나갈 때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 진짜 강대국들 다 합쳐서 제일 큰 적자를 남겼던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당시의 무역 적자 총액의 40%가 일본으로부터 나왔다.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 경제의 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85년에 9월 달에 여러분 프라자 그 저기 호텔에서 뭐 외무장관들 부르잖아요. 영국 뭐 프랑스 일본 뭐 불러가지고 그거 그냥 엔화 절상시키는 거 협의 보고 그냥 엔화 절상시키고 일본 경제 그냥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적당히 미국이 사인을 줄 때 이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된다. 과식하지 마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미국의 수많은 동맹 국가들이 있는데 과식하지 마라. 과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선까지만 처먹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사지 당하죠. 중국처럼 두들겨 맞죠. 산업 인프라 자체를 여러분 뽑아버립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의 산업 인프라를 뽑아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중국을 보면 심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을 지금 아예 중국을 여기서 이제 내보내고 새로 지금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냉엄한 이 국제 정치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예,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이런 거에 되게 둔감해.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했을 때도 야 미국이 변했다, 야 트럼프 저거는 장사꾼이다, 저 나쁜 인간 하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다. 그것도 제가 일전에 방송에 응태하기 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왜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미국이 지역적인 이 국지적인 이제 전쟁이 계속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오면서 많은 이제 군비 지출과 희생을 봤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또 무역 적자가 이제 중국이 성장해 나가면서 커져가고 또 이제 전세 경찰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힘이 딸리는 거야. 근데 이 형님들은 가오가 있거든. 이 미국 형님들은 가오가 있다.
미국 형님들, 나 힘들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 나 힘들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 예, 이런 얘기 하지 않아. 안 힘들어 그래. 예,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예, 요런 거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예,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아, 이거 자꾸 3000%로 빠지는데 방송이 너무 길어집니다, 지금. 어제 제가 미국 의회에서 제시한 법률 법안들 중에서 대만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 사인 받았던 법률이 한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대만 여행법이고요. 두 번째가 아시아 안심 법안. 세 번째가 이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아시아 안심 법안. 예. 이게 뭐냐면 아시아 안심 법안. 안심 법안. 이게 뭐냐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분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과 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만에 대한 안전 보장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지금 아시아 안심 법안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타이베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타이베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베이 법도 마찬가지고 이 골자 자체는 그래요. 대만과 세계 각국 간의 실질적인 외교 관계 증진을 미국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79년에서 91년까지가 미중 관계 밀월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은 미중 간의 혼돈기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대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미국이 대만의 손을 들어주는 만큼 중국과 미국과의 단순히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놓은 미국이 창조해낸 이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중국의 이 가치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만 봐도 미중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지금은 이미 존재해버렸다. 또한 이 미국은 절대로 이런 이 힘에 의한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3부까지 만들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